됐죠? 자, 첫 번째 이거 bn 같이 쓰고 이거 an 같이 쓰잖아. 그럼 bn 같이 쓰면 뭐 하고 싶어? 왜요? 왜요? 이걸 더해? 왜요? 왜요? 제정신이야? 빼면 이쁘죠?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은 마이너스 3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1부터 넣어봐. a3 마이너스 a는 마3, a5 마이너스 a4는 마3. 이런 규칙이 있고요. 이 친구도 써볼 수 있겠지? 얘에다 3 곱해갖고 더해버릴까? 몇이야? 7이야? 그러면 3b3 플러스 b2는 7, 3b5 플러스 b4는 7. 뭐 이렇게 물고 가는 거지? A12가 3입니다. 얘가 이겁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래? B32 구하래 얘들아. 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얘란 말이지.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조건 가나 다라 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n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b를 가지고 있었어. 예를 들면 a12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해 볼게. 내가 a12를 알아. 그럼 난 얘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 어디로 갈 수 있어? B24나 B25나 B6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얘가 12가 되도록 n에 몇을 대입해? 6을 대입해. 그럼 B6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다음 얘가 A12가 되게 n에다 12를 대입해봐. 그럼 24와 25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알면 이렇게 퍼지고 또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퍼지는 형태인 거야. 뭔 말해? B도 마찬가지지. 이해했지? 그러면 어디서 모일지를 생각해 봐야 돼. 어디서 모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A12의 값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어딘가의 값을 알 수 있잖아.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 이건 뭐 하라는 거야? 이건 이 두 친구를 뭐 해달라는 거야? 더해서 써달라는 거야. 더하면 뭐가 돼? 2n 플러스 b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 되거든. 여기다가 시그마 n은 1에서 대충 15 정도까지 때려달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2부터 시작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뭐 해달라? bn 해달라. 그럼 얘가 얘 좌변입니다. 이런 얘기야. 얘가 121이라는 거지. 그럼 얘도 이 친구가 얘잖아. 그럼 여기다 시그마 때려서 미안해요. b1이죠. 시그마 때려서 플러스 b라면 얘들이 같다는 거잖아. 몇으로? 121로 이렇게 같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결국에 지금 시그마 b 1에서 31까지였지. 근데 저걸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b1에다가 시그마 n은 1에서 몇 가지? 15까지 2an 플러스 1 1이 아니라 15죠. 이렇게 바뀌잖아. 이 시그마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냐는 거야. 이해되겠니? 물론 부산물은 생길 수 있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원하는 건 이거야. 지금 A12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 보니까 계속 낮추면 1, 2에 근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하자? 1, 2 근처로 내려버리자는 거야. 그냥 다.
그럼 첫째 항으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대충. 가볼게요. 그럼 A12 어디 있어? 여기로 갑니다. A12는 내려가고 싶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6을 대입해요. B6 플러스 2죠. 근데 B6이 뭔데? 내려가고 싶댔지. 그럼 여기다 넣어야겠지. 몇을 넣어요? 3을 넣어요? 그럼 3A3 마이너스 2가 돼요. A3은 또 뭐예요? 여기다 몇 넣어요? 1 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B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B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여서 3B1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A12는 얘 플러스 2니까 3B1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유추하는 거예요. 3B1 마이너스 3이 3이래요. 따라서 B1은 몇이다? 2다 라는 걸 가져갈 수 있죠. 여기서 다 만나자는 거야. 내려와 해가지고. 그럼 얘가 121이 돼서 그럼 얘가 2였잖아. 그치? 그럼 얘가 17이죠. 17 없애면 17 빼면 몇이야? 100 4.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 15까지 an이 몇이래? 52더라 이런 얘기네. 그럼 또 이거 어떻게 하자? 이렇게 가자는 거야. 얘가요. 그럼 얘가 52. 이 친구가 뭔데? 더하니까 2bn 플러스 1이네. 이렇게. 그러면 a1 플러스 2 시그마 n은 1에서 7까지 bn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얘가 또 50이니까 넘어가면 45 이렇게 되죠. 이것도 내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자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다 쓸게요. A1 더하기 2 곱하기 B1 떼고 시그마 n은 1에서 몇 가지? 3까지인가요? 3까지 뭐가 돼? B2n 플러스 B2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또. 그거 어디에 썼어? 어디 있었어? 어디 썼어? EAN 플러스 1. 또 이렇게 내려오네. 뭔 말인지 알지? 이것도 몇이야? 45요. 이건 또 알지? 비유 2였나? 2.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정리해주면 2 시그마 n은 1에서 3까지 an 플러스 3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 느껴지니? 결국엔 여기서 또 뭐가 나와? A1이 나오지. 그리고 나면 안에는 B가 남겠죠. B1은 또 알잖아. 결국 A1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끝까지 계산해 볼게. 근데 아까 2가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여기 있잖아. 아 나눴어. 오케이 다행이다. 그러면 A1 더하기 이걸 분배할게요. 4 시그마 n은 1에서 3까지 an 플러스 10은 45다. 그리고 넘겨서 35로 만들고요. 이 친구 또 바꿀게요.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써도 되죠. 1부터 3까지였잖아. 1 더하기 A2 더하기 A3 뭐야? 2B1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 얘가 2B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근데 B1이 2였잖아. 얘가 5죠. 그럼 끝났지 이제. 5A1이 몇이야? 15. 따라서 A1은 3이라는 걸 알았죠.
물론 얘를 구해보기 전에 여러분 이 친구를 최대한 먼저 내리는 것이 먼저겠죠. 뭘 알아야 하는지를 조사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 흐름상 A를 원하는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하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지울게. 이게 베스트 풀이야, 이 정도가. B32를 구하고 싶어. 그럼 또 뭐해? 때리고 싶잖아. 여기다 넣는 거야. 16에 3A16 마이너스 2. A16은 뭐야? 8 넣어봐. B8 플러스 2네. B8은 이거 왜 준지 알겠지 지금? 2의 거듭제곱을 줬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넌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5번 바뀌어서 B가 됐다 이거야. 홀수번 바뀌어서 B잖아. 그럼 얘는 근본이 A에 있다 이거죠. 이해가니? B는 3A1-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버린 거야. A1은 3이었죠? B는 2였고요. 3 넣으면 7. 그럼 B2가 7이니까 A4는 이것도 2 넣으면 B2 플러스 B예요. 9가 되고요. 그러면 A4가 9니까 B8은 3 곱하기 9 마이너스 2가 되어 또 25인가요? A16은 25 플러스 2, 27. A32는 B32는 3A16 마이너스 2니까 3 곱하면 81 마이너스 2에서 7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지금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지금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나왔지. 그래서 다른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두 개의 식을 퉁퉁 이렇게 치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지. A2n이 bn 플러스 2고 B2n이 3an 마이너스 2라며 그러면 여기다가 이 n에다가 2n을 넣어볼 수 있는 거지. B4n은 3a 2n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시작할 때 왜 안 한 거야 이거? 2의 거듭제곱을 쓸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안 보였던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먼저 2의 거듭제곱이네? 라고 생각했다면 관계식을 조금 더 진화시켜서 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치? 같은 일반항에서 뭐가 되지? 넣으면 3bn 플러스 4. 같은 수열에서 4배 하는 걸 얻어내고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풀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구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다음 질문. 또 있니? 없어? 여러분 저는 12에서 1에서 뭉쳤지만 사실 더 위쪽에서 뭉칠 수도 있는 거예요. 12 근처에서 묶어도 됐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저 시그마란 친구는 결국에는 1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쪽에서 뭉쳤으면 1에서 뭉쳐서 다시 12쪽으로 올라가야 했던 상황이에요. 그 별로죠. 1에서 뭉치는 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73? 하노이? 관계식 구할 때 응. A과 A4를 직접 해봐야 돼요. 하노이 답을 가져오고 싶네.
예를 들면 이게 판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자, 3개가 있어. 똑같네 이렇게. 이거를 여기로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맨 위에 거를 이렇게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옮기는 것을 A3이라고 해봐. 횟수를. 그럼 A4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가 더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친구들을 여기로 옮기는 횟수가 몇이야? A3이지.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걸 여기로 옮길 거지. 그 다음 여기 있던 3개를 다시 이 위로 올릴 거지. 그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옮기고 맨 밑에 거 옮기고 그 다음 그 위로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식이죠. 하늘 관계식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알려주죠. 대충 이게 AN번 한번 AN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차비수열이니까 일반항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개차수열이 등비수열. 질문 끝인가요? 앞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삼각함수 활용이나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수열의 합이나 서준이 이번에도 육모 들어간대? 기말에? 그건 말을 안 했어. 육목도 수업을 안 했어. 무슨 말이야? 수업을 안 했다고? 저희 체대하고 막. 아, 애들한테 물어봐. 네. 야, 근데 요즘 진짜 사진빨이 너무 심하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진짜 못 알아보겠네. 뭐예요? 저 국어하고 아니. 맞아. 보내지 않았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번 거랑 다른 거예요? 스텝 2예요.
확통 질문 있니 혹시? 있어요. 은수 있어요. 어지는 하나도 안 풀었어 혹시? 얼마나 풀었어? 하나도 안 풀었지 거의. 거의. 영초는? 풀었어요. 다는 못 풀었어? 다는 못 풀었다. 어. 중의적인 표현을 쓰네 자꾸. 그럼 나 뭐해? 아. 전기덕을 같이 풀어야 되나? 질문 있어? 몇 번? 99? 시그마 써도 되지? 홀수가 몇 개야? 홀수항이 몇 개야? 2분의 K? 모르지.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죠? 첫 번째 K가 짝수다. 그럼 얘는 2분의 K까지죠? 얘가 24고 시그마 N은 1에서 2분의 K까지 AE N 여가 21이래요. 다음 두 번째 K가 홀수면 홀수가 홀수계겠죠.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 더 많을 거 아니야. 시그마 N은 1에서 AEN 마이너스 1 N은 1에서 AEN 예를 들면 9개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홀수가 몇 개야? 5개죠? 그러니까 하나 빼서 2로 나누면 이게 4죠. 얘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랑 규칙성을 살리려고 한 거야. 얘보다 하나 더 많다. 당연히 2분의 K 플러스 1 써도 되죠. 얘는 24, 얘는 21. 근데 A6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때 AK의 최소값이래요. A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공차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서 6이란 친구가 이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요. 여기 여도 되고요. 그지? 그럼 처음에는 더해 나갈 때 음수가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거야. 그러다가 양수가 더해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럼 얘네 둘이 힘이 비슷할 때가 오겠지. 그걸 조금 넘어가면 이런 순간이 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대충 원절이 잡아봐. 얘가 6이잖아. 6이야. 그러면 대충 12까지 뭔가 가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야 힘이 비슷하게 온다는 거야. 물론 6이 이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얘가 더 커지겠지 당연히. 그런 형태,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우 뭐가.
자, 일단 이거 더 해볼까요? 더하면 뭐가 돼요? 얘가 45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도 45고 그치? 맞네요. 자, 근데 얘 둘을 빼도 예쁘죠? 예를 들어 K가 짝수일 때는 얘에서 얘 빼는 거야. 얘에서 얘 빼. 얘 같잖아. 윗끝 아래끝이 같잖아. 그러면 빼면 뭐가 돼? 시그마 n은 1에서 2분의 k까지 a2n에서 a2n-1을 빼지. 그럼 뭐가 돼? d가 돼요. 그죠? 그럼 얘 뭐가 돼? 2분의 k d잖아. 얘가 몇이다?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 나와요? 뭔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어? 공차 양수잖아. k도 양수인데? 뭐야? 뭔가 이상한데? 계산이 틀렸나? 아니지? 계산 안 틀렸네. 그러니까 모순이네요. 그죠? 불가능하다 이거지. 양수 양수인데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 따라서 k는 홀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이건 살려가도 괜찮죠? 이건 똑같아요. 45다. 그 다음 이제 뺄 건데 얘는 예를 들어 AK부터 이렇게 있으면 쭉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서 더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끝에 뭐가 남아? A 하나가 혼자 남겠죠. 이해한데? 홀수잖아 K가. 이게 홀수란 말이야.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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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A2 다음 A1이 혼자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그 앞에가 다 뭐가 돼? 각각이 다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D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저만큼 나오겠지. 2분의 K-1 곱하기 D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얘기죠. 이해했어?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AK 이거 뭐예요? A1 플러스 K-1 D죠. 이렇게 그냥 비슷해지. 보여? 여기다가 양변에 2분의 K-1 D를 더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K-1 D입니다. 이 얘기죠. 우리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심히 봐야겠죠. A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6이 뭐예요? A 플러스 5D죠. 이게 만족한대요. 공차가 양수고요. 어디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시그마 n은 1에서 k까지 an이 45 다음 2분의 k-1d 플러스 a1이 마이너스 3 이게 더하고 뺀 거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k-1d다. 이거의 최소값이 궁금하고 그리고 A6 A 플러스 5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아요. 이 K-1을 좀
바꿔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K라는 친구가 지금 들어오는 게 좀 석연찮아요. 지금 K-1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3을 D분의 1로 나눈 거죠. 이렇게 D분의 1 곱한 거예요. 그럼 이대로 대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뭐가 되지? AK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1자리에 대입하니까 D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2도 사라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3이 되네.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6. 결국엔 얘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이 친구가 최소가 되려면 A1에 뭘 구해야 돼? 대값이 궁금하다는 거죠. 얘가 최대야 얘가 최소다 이거네. 분석은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A1은 마이너스 5D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걸로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안 쓴 게 뭐지? 나 이거 안 썼는데? 이거? 뭐? 얘가 수용 모여서 맞는데? 응. 그 친구가 최대값을 커라. 쭉 올라갔을 때 얘가 만족해야 되니까 등차 수열이잖아. 아, A1 플러스 AK가 마이너스 6이구나. 그러면 2분의 K 곱하기 A1 플러스 AK는 마이너스 3K가 되나? 얘가 어떻게 45예요? 문제 왜 이래? 뭘 잘못했지? 잘 했는데 왜 틀렸지? 다시 할게. K가 짝수일 때 여기서 얘를 빼면 2분의 K D가 돼요. 맞죠?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요. 안 되죠. 따라서 K는 홀수다. 그러면 이대로 가서 마이너스 A 2분의 K 마이너스 1. 그렇지. 이게 마지막 짝수지. 맞죠? 2분의 K 아니지 K 마이너스 1 플러스 AK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K 마이너스 2 플러스 1개? K 마이너스 1개? 얘네가 K 마이너스 1개죠? 얘 빼고 그럼 얘가 짝수개잖아. 2로 나누면 2분의 K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얘네가 2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D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하지? 그러면 A1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D가 몇이다 빼면 마이너스 3이다. 맞잖아. 맞나?
이건데 더하면 45 맞고요. 이게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K란 친구는 A1 플러스 K 마이너스 D다. 그러니까 이거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따져보면 A1이랑 A1 플러스 K 마이너스 1D잖아. 이렇게. 여기가 AK죠. 마이너스 6이잖아. 근데 얘들이 더해서 마이너스 6인데 어떻게 다 합쳐서 45가 나와? 뭐가 잘못된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수열의 합은 음수일 수밖에 없는데. 안 풀리네. 왜 안 풀리지? 홀수에서 짝수를 뺐잖아. 3이네. 아하. 24에서 21 빼야 되지? 죄송합니다. 얘가 6이네. 이렇게. 그치? 그래야 말이 되지. 그러면 2분의 K 곱하기 A1 플러스 AK. 이게 45라는 거죠. 얘가 6이네. 이해하고 있니? 약분하면 3. 분하면 네. 짝수일 땐 짝수에서 홀수를 뺐죠. 그럼 K가 15라고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A15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네. A1 플러스 14D죠. 우리 얘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 15를 대입하면 A1 플러스 7D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이 친구도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죠. 얘가 A8이잖아, 그치? A8 플러스 7D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 플러스 7D 이렇게 되겠군요. 응? 이거요? 이거요? 아 여기 3. 아 쉿. 예?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도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A8-2D 이렇게. 그러면 3-2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D는 2분의 3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도 D에다 2분의 3을 넣었을 때 최소겠다 이거네. 3 플러스 2분의 21 2분의 27 이렇게 되네요. 미안해요. 중간에 계산이 틀려가지고. 다음. 이주 27번인데 근데 이긴 하거든요. 아까 전에 물어봤다가 똑같긴 한데. 등비 27? 네. 아니 그 또 나왔네.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답변인데 못 구하겠어요. 뭐까지 구했다고? 10.
첫째 항을 기준으로 잡아요? 네. 그게 편할라나? 네. A8이 아니라? 네. 진짜? 네. 진짜 그게 편해? A8이 기준인 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편하지 않나? 공비수열이에요. A에는 등차 수열인데? 순서대로. A는 등차잖아.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제가 좀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곱하면 얘랑 같은 거죠? 제곱한 거? K-8이 맞나? 맞지? 더하면? 근데 D가 0이 아니니까 D는 K-8분의 K-9. 근데 모든 항이 정수니까 공차가 정수? 얘가 정수가 되려면 K는 뭐가 돼? 10인가요? 아니 7이죠? 그래야 그게 되죠? 이게 찍기 싫으면 이렇게 그냥 가세요. 네, 그냥 자연수고 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dk 마이너스 8d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9니까 억지로 인수분해 해버리는 거지. k 마이너스 8 마이너스로 묶어서 k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 1이다. d 마이너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얘가 1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 이된다. 공차가 양수니까 얘죠. 이렇게 k가 7이죠? 그쵸? 얘가 얘여야 되니까 k가 7 나오죠. 그럼 d는 몇이에요? 2가 나와요. 이렇게 8보다 커요? 여기로 가라는 거야? 공차 양수잖아. 뭐야 이거? 여기 A8 있죠? 아씨 죄송합니다. 계산 꼬라지. 다시 그러면 A8 곱하기 K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 D가 0이다. 얘도 정수고 K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이 친구 바꿀까? A 플러스 7D 알고 있는 항이 없나? AK가 144 근데 맞잖아. 근데 그럼 얘에서 해보면 잠깐만 생각이 좀 필요하겠네.
여기선 다 안 나오겠구나. 계산을 하려는 건가? 그래, 짱구를 아무리 굴려봐도 계산이다 이거는. 다정수잖아 이거. 전개. 여기다. 인수분해 안 되나? 안 돼? 제발 돼. AK 플러스 UKD는 9A 플러스 55D다. 아주 별론데. 이 관계식 가지고 뭘 하지? K가 8보다 크다. 계산 안 틀렸지? 계산하라고 미룰 땐 좋았는데. 맞구나. 문자 세개인 부정방정식. 그지 같구나. A 플러스 K 마이너스 1T가 144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D로 뺄 수 있나?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볼까? 얘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KD 마이너스 6D 너가 12제곱 곱하기 6이잖아. 그럼 얘를 없앨 수 있지. 6KD 자리에 12제곱 곱하기 6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D를 넣어? 그럼 예쁜가? 일찍 못생겼잖아. AK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55D 12제곱 곱하기 6 마이너스 6A 플러스 6D 마이너스 55D는 여기 있고 그럼요. 얘가 사라지면 마이너스 15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9D. 또 아직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아, 계산이 복잡하네. 못하겠는데?
H. H요? H. H1이 제곱수다? 야, 그 처음에 H를 잡고 등비수니까 H 곱하기 R, HR 제곱 해가지고 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APA가 144고. 얘 그냥 넣자? 144가 제곱수가 정수의 제곱수니까 H도 제곱수야 되죠. 얘도 제곱수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자? 아니 걔를 그냥 n제곱으로 잡으면 8이 12n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쉽네. B가 12n 마이너스 아이디어구나. 아 이렇게 계산하면 빠르구나. 몰랐어. 아 괜찮네. 공차가 자연수니까. 괜찮은데? 해설에 나와 이게? 몰라요. 해서 선생님 그렇게 아니 그 제가 이해 안 됐던 게 아니 잡지에서 그 H이 그 12의 약수인 제곱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눈치 못 챘을까? 이해했지? 안 돼? 아, 됐어요. 그러네. 그치, 쟤네도 다 자연수니까. 얘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10의 약수 얘네들. 그 n이 될 수 있는 게 왜 12의 그 약수예요? 얘가 144면 144를 어떤 자연수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네. 물론 얘가 자연수, 이 친구 등비 공비가 자연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네. 뭔지 알아? 아니요. 예를 들면 144고 A8, A7이 있어. 얘도 자연수지. 네. 자연수라고 해서 공비가 꼭 자연수는 아니지 않냐는 거지. 아, 네. 예를 들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갈 수도 있는 거잖아.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왔다 라고 하면 얘는 288, 얘는 576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점점 커져야 되죠. 공차가 양수잖아. 그러면 2분의 3 이런 거 떠올려 볼 수 있지. 2분의 3을 곱해서 얘가 됐다 라고 해보면 얘한테 3분의 1 곱하면 얘 나와야 되지. 그렇죠? 96? 그럼 3분의 2 또 곱해봐. 64? 이렇게도 될 수는 있는 거잖아. 이해하지? 네. 근데 이런 걸 막으려고 나온 게 얘죠, 얘. 이거. 짜증난다,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차가 나오잖아. 네. 몇이야? 32요. 아예 진짜요? 32야? 네. 그럼 여기로 가려면 안 되죠, 이거. 네. 이 친구들을 막으려고 공차를 자연수로 잡고 8보다 큰 자연수 K라는 말을 한 거야. 더운데? 켜도 돼? 켜도 돼? 아우 목 아파 씨. 잠깐만 논리를 좀 정확하게 가져갈까?
너무 찍어 맞추기 아니야 근데? 144 얘가 n제곱 12n 공차가 12n 마이너스 n제곱 얘가 자연수 n으로 바꾸면 12 마이너스 n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n은 0보다 큰 10보다 작은 자연수 다? 얘밖에 없다고? 아 이렇게 예쁘게 되는구나. 이해했다. 제대로 이해했다. 아까 질문이 뭐죠? 근데 저 어떻게 해서 n제곱 12n 144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요? 네. 문제에서 지금 얘가 되도록 하라니까 얘는 그냥 넣은 거예요. 네. 얘가 n제곱이고 이제 n이 왜 12의 약수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네. 이게 아이디어적인 건데 공비라는 것이 있잖아. 네. 이렇게 곱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네 다 자연수라며. 네. 자연수야. 그러면 무언가 곱해 나가면서 계속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공비 근데 공차가 양수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붙어 있으니까 절대 공비가 음수일 수가 없죠. 그치? 이 음수로 가잖아. 말도 안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게. 그러면 공비가 양수인 상태에서 그 절대값이 늘어야 되잖아. 공비가 1보다 크죠. 점점 커져야 되거든. 그럼 점점 커진다고 가정할 때 이제 이 친구에 유리수가 들어가도 되는가 무리수가 들어가도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봐. 무리수는 절대 안 되겠지. 일단 루트 같은 거 곱하면 안 돼. 이 친구는 어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어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지금 가능해 보이거든. 아까 그래서 예로 든 게 2분의 3 같은 형태죠. 이런 친구 넣으면 뭔가 될 것 같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공비가 얘야. 그럼 얘를 3분의 2 곱하기 144 그냥 R로 잡을게. 공비 R이야. 그럼 얘는 R분의 144 얘는 R제곱분의 144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둘 다 뭐 해야 돼?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럼 R제곱분의 144 12의 제곱 즉 R분의 12의 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R이라는 친구가 뭐가 돼? 12의 약수가 되지.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12의 약수로 나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12의 약수가 되지 않는 거야. 예? 12를 12의 약수로 나누면 12의 약수가 나오지. 1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R이라는 친구가 12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납득이 돼요? 이게 납득이 돼요? 여기서 모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찍기 형태예요, 지금 이거. 당연히도 이거 이해해요? 얘가 꼭 12의 약수일 필요가 없죠, 사실. R 여기 공비예요. 예를 들면 R이 R분의 12가 5가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거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R 자리에 5분의 12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5분의 12를 넣어요. 그럼 얘 뭐가 돼요? 60? 또 5분의 12 하면 25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제외한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이 풀이는. 이해하니? 근데 이게 논리적인 허점이 좀 있지 않냐는 거지. 해설에서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수열의 모든 점수가 아니지. 공차는 35인데. 그러니까 얘네에서 안 나올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해설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지. 얘가 그냥 이 R값이, 이 값이 12의 약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논리적인 확실한 근거가 없는 풀이죠,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 이런 문제를 그렇게 많이 가져와. 논란이 있는. 뭐 이런 건 외워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문제는. 한번 써놔 볼게. 이렇게 쓰면 공차가 얘가 공차가 돼요. 그죠? 그럼 분석해 보자는 거야. R분의 144에서 K-8 곱하기 공차 를 넣으면 144가 된다는 거죠. 144가 전부 다 사라지죠. 이렇게 R분의 1 플러스 K-8 곱하기 R분의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은 1이다. R제곱을 곱할게요. R 플러스 K-8 곱하기 R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R제곱 감사합니다. 아우씨 짜증나게 왜 이렇게 나왔어. R 플러스 K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K 플러스 8은 R제곱. 너무하다. 어디야? 인수분해가 되네요? 몰랐어요. 나보다 잘하노? 이렇게 되네. 근데 R이 1은 아니죠. K가 R 플러스 8이군요. 이렇게. 근데 K가 자연수니까 R도 자연수다 이거네. 그러면 10의 약수가 확정이죠. 이런 근거가 필요하죠, 사실은. 오류는 아니네요. 문제 오류는 아니지만
해설은 좀 비하기 심하다는 거지. 너 왜 꿈속이야? 그럼 얘 루트 3. 뭐지? 뭐 가장 예쁘게 하려면 여기를 A 이렇게 잡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넓이가 몇이야? 루트 3? 얘가 루트 3이니까 이거 다 하면 이게 7루트 3이라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를 묶어도 돼? a 곱하기 c 곱하기 4루트 2 마이너스 b. 여기 궁금해? 루트 1을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얘가 7루트 3이다. 28이다.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게 P요? 아, P 제곱합을 구해라. 제곱합을 왜 구하지? 제곱합? 이 친구를 ABC로 표현하면 오늘 내일 하는 건데 얘네가 다 120도죠? 얘? 이거 90, 90이잖아. 사각형 봐봐. 이거 60이니까 120이지. 그러면 이 넓이를 얘네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죠. 뭐 x, y, z라고 할게요. x, y, z라고 해주자. 2분의 1 곱하기 사인 120도니까 또 2분의 루트 3이 나오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얘가 몇이냐? 라고 묻네요. 제곱합은 뭐가 없는데? 제곱합은 뭐가 있나? 얘를 구하라. 얘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원에 걸리는 문제인데. 루트 3이다.
4입니다. 우리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네를 다 더하면 뭐 나오나? 뭔가 잘못하고 있나? 천재. 이렇게 하면 넓이구나. 팔로트 3. 루트 3 좀 넓었는데.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루트 6 나왔네. 필요 없었네. 그러면 2루트 3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4 12 8 4 16 다음 아직도 활용이야? 116 사인 OPA가 얘가 최대값에 가져라. 한번 AP의 길이 쭉 당겨볼까? 사인값이 최대라는 건 직각에 가깝게 가라는 거죠. 직각에 가깝게 가져가라는 건 외접원이 최대한 작아라. 저로 와라. 그거를 설명하려면 반지름이 몇이었지? 3이지? 3 각을 땡기면 얘가 직각이 되고 얘가 6이고 이렇게. 이건 아닌데. 아씨 얼마나 하니까 힘드네. 이 각을 원주각의 성질로 옮기려면 연장을 해야 되고 이 호에 대한 사인 값이 최대가 되고 싶으니 근데 5의 길이가 1로 1자는 원이 생각나죠? 네. 그 원이 그러면 접하게 가라는 건가요? 정리가 안날 때. 응? 얘랑 그때 호의 길이가 가장 길다 이거지? 이렇게 됐을 때가 이 호의 길이가 가장 길다. 그러니까 이 사인 값도 가장 크다. 예각이 확실하니까. 잠깐만 확실해? 예각이 확실하다고?
확실하네. 그러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몰라도 되죠? 얘가 사인값이 3분의 1 있죠 지금? 뭐 구하래? AP의 길이? 아 이거 구하는 거구나. 2루트 2 이렇게 끝나네요. 이건 거의 도형의 방정식 같은 문제네. 또 활용은 끝이야? 활용 더 없어? 활용 활용 다 제꼈어. 근데 그걸 제끼고 다른 걸 했으면 안 했지. 네. 오늘 활용이 아니었는데. 그쵸? 아니 기다리는데 잡담을 하고 있어. 답도 아니고 하루 뭘 질문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빨리 봐. 빨리 질문해. 넘어간다. 질문 있는 사람. 다음 등차 있어? 없어. 등비. 등비 다 됐어? 영초 등비 끝났어? 등비 뒤쪽 도형은 아닌데 뒤쪽은 뭐? 도형 맞는데요. 안 했다고? 모르겠다고? 아니 62번 모르겠어요. 이거? 네. 등비절의 합이죠? 쌤이 어떻게 풀라 했어요? 결국 등비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잖아. 첫째 항은 그냥 넓이를 구하시면 돼. 근데 그다음 공비는 어떻게 구해요? 두 번째 시행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친구 보이지? 여기서 내가 가장 먼저 구하게 되는 친구에 집중하는 거야. 지금 보시면 얘를 딱 봐도 가장 먼저 구할 것 같지 않니? 근데 프랙탈 자기유사성을 띠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대응하는 게 여기 있죠. 그럼 이 변의 길이 b에 관련한 공비가 등장할 거라고. 문제에서 뭐 물었어? 넓이 물었지. 그러면 제곱해서 나누면 공비가 바로 나오는 거지. 이거 구할 수 있어?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저 원리학기 언제예요? 오늘 할게요. 오늘요? 시간이 있어요. 네. 주무. 수열의 합 가면 질문할 사람이 있나? 수기는 있나? 자, 올려업게 하겠습니다. 올려업게. 빠르게 합니다. 이해 안 되면 저를 멈춰주세요. 자, 단위와 복리.
제가 100만 원을 영초가 100만 원을 선생님한테 빌려줬어. 고마워. 내가 이자 0.1로 줄게. 몇 퍼센트를 준다는 거야? 10%를 준다는 거야? 이자율은 이해를 위해서 연이율이라고 할게요. 10%. 개꿀이죠?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럼 1년 후에는 얼마가 돼요? 220만 원. 너 진짜 양아치니? 너 사채업자야? 아니 10%라고 110%가 아니라 10만 원만 가져가야지. 110만 원을 왜 더 가져가? 양아치구만 이거. 100만 원에다가 이자를 붙여줘야겠지. 100만 원에 몇? 100분의 10. 요만큼을 이자로 주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얼마야? 110만 원이지. 그럼 2년 후가 됐어. 그럼 난 얼마가 돼? 120만 원. 120만 원이 돼. 3년 후는 130만 원이야. 자, 이러면 영초의 계좌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리예요. 단리. 뭐냐면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지. 그러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단리야. 100만 원 넣었잖아. 그럼 10%를 매년 10% 그 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근데 복리는 뭐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1년 후에는 똑같아. 100 플러스 100 곱하기 100분의 10만큼. 즉 110만 원이 돼. 근데 여기서는 복리 시스템에 의하면 얘에 대한 이자를 또 챙겨주는 거야. 네. 111만 원? 이자? 피지컬로 밀지 말고 110만 원에서 네.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되지.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이거에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또 준다는 거야. 네. 그럼 또 묶이지. 또 묶이지.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하면 묶으면 얘는 뭐가 돼? 1. 네. 얘는 100분의 10이지. 네. 그럼 뒤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니? 어떻게 써도 돼?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3년 후는 어때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에 제곱에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에 100분의 10을 또 주죠. 그럼 또 뭐가 돼?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에 세제곱이 되지. 느껴져? 단위와 복리의 차이점? 그러면 자, 원금이 A1이야. A야. 그리고 이자율을 R로 잡았어. 그럼 단리는 뭐가 돼? A 곱하기 R? 아니, 그 A 곱하기 봐봐. 이거 A지. A 더하기 A 얘는 A 플러스 뭐야? A? AR. 얘는 A 플러스 2AR 되니? 네. 그럼 N년 후는 A 플러스? 그렇지. NAR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 친구는 A로 묶어서 쓰면 A 곱하기 1 플러스 NR이다.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변수는 보통 n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왜 듣고 있는 거야? 다 너네 원래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오지? 나오는데 그냥 걔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교과서 수준은 그럼 들으세요. 1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복리는요? 처음에 A1이었어. 그 다음은 A 플러스 AR이죠. 즉 A 곱하기 1 플러스 R입니다. 얘는요? 이거 2년 후일 때 욕하는 줄 알았네. 이거? 2년 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 위에서 는 저렇게 이걸로 묶었어. 네. 얘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잖아. 네, 이해했어요. 제곱이 됐어. 그럼 얘는 뭐야?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제곱이야?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야? 아, 이 친구는 공리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더라 이거야. 단리는 n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즉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복리는요? 등비 수열인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같다면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야. 이자 받는 입장이면 이자율이 같다면 단리가 유리해, 복리가 유리해? 복리가 유리한 거지.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 현생에서는 실제로 복리면 이자율이 단리보단 조금 낮아요. 그지? 그럼 이제 뭐가 이득인 거야? 1차 함수잖아. 등차 수열. 맞니? 그럼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 형태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유불리가 나뉘는 포인트가 여기서 생기는 거지. 얘보다 단기로 예금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단리가 유리. 얘보다 더 길게 장기로 예금하고 싶어? 그러면 복리가 유리. 이 포인트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시험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게 단리 복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보통 현실 세계는 복리의 세계입니다. 복리의 세계. 복리. 이게 단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아니다. 생각하지 마. 그냥 가. 자, 저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원리합계를 배워볼 거야.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활용이에요.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야? 합계야. 뭐와 뭐해?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이거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 다 합쳐서 얼마냐 이거거든? 근데 원리합계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얘도 원리합계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배울 거야. 적립금의 원리합계. 이렇게 찌직거려. 이거 지워도 돼? 적립금이 뭐야? 우리 쉽게 적금 생각하면 돼요. 적금은 돈을 한 번 넣지 않잖아. 얘는 처음 넣은 거잖아. 그냥 한 번 넣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땡긴 거야. 근데 적립금은 계속 매달 혹은 매년 적금을 하겠다는 거지. 자, 적립금이 100원? 100만 원이에요. 기분 좋게. 연이율이 또 기분 좋게 10%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지금 뭐하니 서준아? 뭐해? 제가 15년 후에 이 적금을 깨려고 해요. 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연초, 연말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립을 연초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로 받는 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는 언제 받냐면 연중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연중. 그러니까 연초 적립은 1월에 넣는 거고 연말 적립은 12월에 넣는 거야. 이자는 언제 나와? 6월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연초 적립이 유리한 거야? 연말 적립이 유리한 거야? 연초 적립이 유리하지. 왜? 연초 적립은 그 당해에도 이자를 받거든. 근데 연말 적립은 그 당해에는 이자를 못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나누면 돼. 더 쉬운 게 연말이기 때문에 전 연말 적립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연말에 100만 원씩 적립해서 15년 후 말에 내가 총 받는 돈이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당해, 당년입니다. 내가 말에 적립을 하잖아, 그렇지? 100만 원을 넣었어. 자, 초와 말 중 보통 뭐가 베이스냐? 말이 베이스예요. 말이 기본이고 초는 조금 응용이야. 자, 그러면 1년 후 말에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00만 원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니? 100 곱하기 1.1 이렇게 써도 돼요? 다음, 얘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에 또 돈을 넣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이 또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돈을 세로로 쭉 쓰는 거야. 그래 놓고 이 돈은 결국 얼마가 되어 있고 이 돈은 결국 얼마가 되어 있고 쭉 쓰겠다는 거예요. 2년 후 말은 얘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0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 복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왜 꼭 복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리예요. 아, 그냥 그냥 받아들여. 이거 그냥 낡고 낡은 시스템이야. 다음, 이 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00 곱하기 1.1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해에 또 100만 원을 적립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계단형으로 이렇게 가겠지. 쭉 갔어. 그럼 15년 후 말에 는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1에 15제곱 100 곱하기 1.1에 15제곱이 되어 있어요. 이 밑에 거는요? 14제곱. 그렇지. 1.1에 14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뚜루룩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해에 또 100만 원을 넣었겠죠. 보세요, 여러분.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다 이거예요. 그쵸? 얘를 다 더한 게 원리합계잖아.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등비수열에 합이 된다는 거지. 첫째 항이 얘. 공비가 1.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1 마이너스 1분의 100 곱하기 1.1에 항이 몇 개예요? 16개죠. 조심해요. 16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원리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공식으로 써볼게요. 얘는 A죠.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쭉 가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1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15년 후 얘를 N으로 잡았어요? 그럼 N이죠. 이렇게 잡을게요. 됐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가면 결국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얘는 A고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 공식이 뭐예요? R-1분의 A 곱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1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항은 지금 16개지만 그냥 적립을 몇 번 했느냐 이거죠. 이거는 적립 횟수예요. 이해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냥 적립 횟수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적립을 몇 번 했어? 지금 16번 한 거야. 그러니까 16제곱이 나온 거지. 당해에 적립을 했잖아. 15년 후잖아. 그러니까 16번 했죠. 얘를 n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적립 횟수를 n으로 잡자는 거야. 공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다음. 이번에는 연초에 적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해 초에 적립을 했겠지. 그리고 6월이 지나서 당해 말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있어? A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의 이 원리합계를 가졌겠죠, 지금.
여기는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얘는 얼마가 돼요? 새로 넣은 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쭈루루루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씩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쉽게 생각해. 우리 연 말 정립했을 때 요만큼 받았지? 그럼 연 초 정립하면 어떻게 받는 거야? 이렇게 받는 거지. 이해 안 돼? 첫째 항이 바뀐 거 아니야? 공비 그대로잖아. 첫째 항만 바뀐 거 아니냐고 얘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r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러면 연초 정립 원리합계다. 뭐지나? 이해했니?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야? 너네 1.1에 16제곱 알아요? 계산하라고 할까? 안 하겠지. 뭐라고 할까? 너를 무엇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면 1.1에 15제곱을 2점 몇으로 계산한다. 3점 몇으로 계산한다.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나오는 거야. 그럼 그냥 여기다 쓰면 되겠지 얘를. 안 돼요. 이게 페이크가 뜰 때가 있어요 가끔. 여기다가 16제곱을 써야 되는데 얘를 주는 거지. 그럼 여기다 1.1을 한 번 더 곱해서 사용해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이야. 많이 안 나와. 보통 이 친구 그대로 쓰게 돼요. 그럼 이 친구도 결국에는 몇 점, 몇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분모가 몇이에요? 0.1인가요? 뭘 곱할 거야? 10? 아니요, 100을 곱해야죠. 왜? 쌤이 지금 연이율을 10%로 줬지만 5%면 0.0 몇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실 때. 그럼 좀 쉬워요. 근데 연 초정립이면 뒤에 얘가 한 번 더 붙지. 이럴 때는 만을 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분의 만 곱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해볼게요. 자, 한번 구해볼게. 적립금이 A에와 30입니다. 연이율이 0.07 이렇게 가져갈게. 복잡한 계산은 안 하고요. 20년 적금해 볼게요. 20년 동안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적금이 끝나고 나서 원리합계가 얼마냐? 라고 하면 얼마예요? 뭐가 궁금해야 돼? 언제 적립하는데요? 이게 궁금해야 돼. 그치? 연초 적립한다 라고 생각할게요. 간다. 우리 공비가 몇이 돼요? 0.07인가요? 1.07이죠? 1 플러스 r이 공비예요. 1.07 마이너스 1분의 30 곱하기 1.07에 20제곱 마이너스 1을 베이스로 깔아요. 이렇게. 그 다음 연초정립이야? 곱하기 1.07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문제에서 나오면 대입해서 만분의 만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항상 만분의 만을 곱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100만원씩 넣었다 그러면 이 100을 대신 사용해도 괜찮죠. 이 두 자리를 여기다 갖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됐나요? 문제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뉘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할부예요. 할부. 뭐 살까? 뭐 살래? 아이폰을 살게요. 자,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얘를 할부로 살라고 해. 12개월 할부로 살게.
근데 이때 보니까 표준금리 이자율이 월 이자예요. 월 이자가 0.02인 거야. 와, 양아치다. 2%면 양아치죠. 0.02로 이자를 내겠대.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12개월 할부로 이 핸드폰을 사려면 월에 얼마씩 납입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 그래. 적립금을 A라고 잡자. 연말 적립할게요. 그러면 1.02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1.02에 12제곱 마이너스 1이 200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이런 양아치가 또 따로 없는 거지. 응? 얘들아, 할부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이폰을 사는 걸 12개월 뒤로 유예하는 거예요. 내가 12개월 후에 살게. 그러니까 너 내가 적금 드는 거 좀 기다려줘. 이게 할부야. 그럼 생각해봐.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 아이폰 지금 200만 원이잖아. 근데 지금 돈 200만 원이 그냥 항상 200만 원이야? 가치가 항상 달라지잖아. 그래서 있는 게 뭐야? 이자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신 1년 후에 산다고 했죠? 12개월 할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의 아이폰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도 이자를 쳐줘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아이폰 12개월 후에 얼마가 돼 있어요? 200 곱하기 1.02에 12제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복리 시스템. 그냥 그대로 가죠. 얘는 적립금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200 곱하기 1.02의 12제곱만큼의 돈을 12개월 후에 가지려면 얼마를 내야 되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할부입니다. 할부. 이해하십죠?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할부에서 적립금이라는 말이 적립? 그러니까 납입이에요. 월 납입. 근데 우리 개념에서 지금 적립이라고 배웠으니까 적립이라고 쓴 거야. 월 말에 하는 거예요? 네? 월 말에 하는 거예요? 네. 연말 적립이 이제 죄송합니다. 월말 적립. 그러면 월 말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그 월초 적립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혹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안 나오면 말이야. 네. 안 나오면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그럼 무이자는 뭘까요? 무이자 할부는 도대체 뭐가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무이자 할부는 딱 이거야. 무이자라는 게 뭐냐면 이자 할부는 뭐야? 할부해주는 대신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는 딱 뭐냐면 얘를 이렇게 올리지 않겠다는 거야. 이해되지? 얘를 올리지 않고 그냥 이 돈을 내라 이거야. 얘가?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야 아니야? 이득이야? 이거는 뭐 수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얘들아 이렇게 사는 게 손해인 거야. 생각해봐. 너네 아이폰 12개월 할부를 했어. 12개월 후에 아이폰을 사지. 그땐 아이폰 20 몇이 나와 또. 그걸 땡겨서 사는 거야 1년. 그때 이 가격일까? 아니잖아. 그치? 저거를 경제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 응? 무이자 할부는 무슨 의미예요? 뭐라고? 저거를 파는 사람은 응. 소비자한테 무이자 할부 그게 카드사 혜택이죠. 그러니까 카드사가 이걸 내준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걸 무이자 할부 자체를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 아이폰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줄 테니까 너 연회비 내고 카드 만들고 우리 카드 좀 써달라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제가 아빠한테 자 다음. 에어팟을
앞에서 이제 이 계산을 딱 해드려. 그럼 무이자 할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뿌듯해서 사주셔. 뭐라고? 뭐 하면 그러니까 뭐지, 아빠한테 뭐라고? 이번 달에 에어팟을 사주고 응. 대신 다음 달 용돈에서 5만 원씩 깎아서 총 금액을 이제 해달라 하면 아빠는 무이자 할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네. 그렇지. 응. 아버지가 은행사가 되신 거지. 어차피 내가 돈 주잖아. 양아치지. 다음. 자,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 거지 같은 문제죠. 100만 원씩 적립을 하려고 했어. 연이율이 100만 원이면 월에 넣어도 되잖아. 월이율이 0.02였어. 이렇게 쭉 넣고 있었어. 근데 내가 2년 만기로 넣으려 했거든? 근데 1년 차 딱 될 때 이자율이 0.01%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걸 풀려면 아까 쌤이 그려줬던 테이블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연초 정립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방에 100 곱하기 1.01 이렇게 되겠죠? 말이에요. 연초 정립인데 당해 말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년 차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말을 들어가면 헷갈리는데 이제 차가 뭔지 알지? 쌤이 오늘 강사를 딱 시작했어. 오늘 첫 수업을 했어. 그럼 난 1년 차지. 이해돼? 1년 차 강사가 되는 거야. 하루 수업하고 1년을 채워서 수업했어. 그럼 나 몇 년 차야? 1년 차야. 하루 더 했어? 2년 차고 이런 거지. 그러면 2년 차에는 얘는 100 곱하기 1.01의 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이때 초에 또 100만 원 넣은 게 100 곱하기 1.1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이대로 야 월 달이 맞지 사실? 그냥 간다. 12월 차 말이야. 얘는 얼마가 돼 있어? 1.01에 12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쭉 해가지고 100 곱하기 1.01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달에 이자율이 바뀌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00 곱하기 1.01에 12제곱 곱하기 1. 뭐 다 틀리냐? 새끼들. 아유, 새끼. 아무도 안 알려줘. 사기 먹고 있는데요. 가만히 놔두네. 1.0 이렇게 곱하면 되지. 문제 자체가 먼저 페이크 치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줄 알았다고? 네. 내가 사기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문제가 사기치는 줄 알았어? 1년 차부터 0.01인데 문제 자체에서 월이율이 0.0이라고 줄어들어서 자, 갑니다. 그게 얼마가 돼요? 100 곱하기 1.02 곱하기 1.01 이렇게 되겠지. 이 돈들도 이제 1.01만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자를. 그 다음 이때 처음 넣은 돈도 먹었다. 100 곱하기 1.02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 어때? 복잡하지?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야. 원래 현실 세계에서는 적금을 해지하면 이자를 다 안 줘요. 근데 이자를 100% 다 준다고 생각해봐.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 한번 적금을 끊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원리합계가 나오겠죠. 그걸 예금하는 거예요. 따로 그냥 이렇게 혼자. 그리고 새로운 적금을 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서 원리합계 따져서 그걸 원금으로 가져가서 복리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따로 적금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데 그 13월차 위에 문이 있잖아요. 음. 거기는 그 14월차, 15월차에는 계속 1.01이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다음 세 번째 유형이 이제 뭐가 바뀌어? 중간에 적립금이 바뀔 수가 있어. 주머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걸 뭐 자유적금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넣다가 좀 쪼들려. 응? 쌤으로 생각해봐. 퇴원이 졸라 많아. 조졌어. 그래갖고 50만 원으로 예금 적립을 바꿨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또? 똑같아. 여기까지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치다가 여기서 이제 50이 되는 거잖아, 얘가. 얘는 안 바뀌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작은 적금 깨요. 그래서 그 친구 따로, 얘 따로 이렇게 세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어렵게 나오면 보통 이 세 유형 중에 하나로 나와요.